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절제 주식투자연구소 전문가 절제신입니다. 자, 2016년 11월 10일 목요일이죠.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큰 이벤트가 있었죠. 유럽 증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어제 스위스, 뭐 러시아, 뭐 주요 주스인 뭐 독일, 뭐 프랑스, 그리고 영국, 뭐 거의 뭐 안 오른 국가 없을 정도로 크게 좀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암울했는데 유럽 증시는 굉장히 크게 좀 환호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어제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좀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다가 뭐 트럼프의 어떤 그 대통령 당선 소감 발표를 좀 들으면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떤 뭐 시장, 그러니까 시장을 좀 생각하는 어떤 뭐 그런 코멘트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뭐 안도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좀 억울하죠. 그래서 어제 유럽 증시는 그동안에 이제 힐러리가 당선될 확률이 높았다 보니까 힐러리 어떤 정책들의 어떤 수혜주도 있을 것이고 피해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주들이 어제는 좀 주도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힐러리가 안 됐으니까 힐러리 어떤 정책 어, 게 엮여서 뭐 피해를 보는 섹터들은 그러면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제약주들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어떤 랠리가 좀 나오면서 음, 반등을 좀 이끈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금융주들까지 같이 좀 반등이 좀 나왔다. 예,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슈라이어 제약이라고 이제 대표적인 제약사인데 여기도 한 8%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어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이 원자재 시장도 안정을 찾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원자재 섹터들도 같이 좀 좋았던 거죠. 뭐 리오딘토, BHP 빌리턴, 뭐 BP 같은 이런 기업들 좋았고, 그리고 금융주 섹터들 뭐 프루덴셜, 뭐 그리고 바클레이즈, 뭐 로얄뱅크, 그리고 뭐 독일의 코르메츠뱅크나 뭐 도이치뱅크, 뭐 이런 쪽도 다 어제는 좀 선방하는 거의 뭐 2에서 한 4%, 뭐 많게는 이제 5%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악사, 뭐 소시에틀 제너럴, 뭐 이런 기업들, BNP 파리바 이런 기업들 다 3에서 5%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들인 뭐 프랑스 대표적인 제약사 세노피도 어제는 한 거의 6% 가까이 좀 상승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좀 약했던 섹터들,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 섹터들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 그 트럼프가 미국 내 그 자동차 시장 그리고 자기네 자동차 이 산업들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성향이 좀 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폭스바겐 그룹도 어제는 좀 조정이 좀 나왔고, 뭐 다임러, 뭐 벤츠죠. 벤츠도 지수는 뭐 한 1% 이상, 1.5% 정도 올랐는데 강보합으로 마감했으니까 완전히 그냥 뭐 시장 환호할 때 그냥 왕따를 좀 당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푸조 마찬가지고 뭐 BMW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동차 시장으로 치면 전 세계 1위 시장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근데 이 그리고 또 자동차가 어떤 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을 가장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자동차주들도 좀 많이 빠졌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신저가를 좀 갔는데 요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제가 요거는 이따가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뭐 정리를 하면 제약주 좋았고, 뭐 제약주는
거의 뭐 다 좋았습니다. 네, 뭐 프랑스, 영국, 뭐 스위스, 독일, 뭐 이쪽 전부 다 이 주요 지수인 어떤 주요 이 글로벌 제약사들은 다 강했고, 바이오 마찬가지고, 금융주 강했고, 그리고 이 금융시장 안전을 찾으면서 원자재 섹터들까지 좀 강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리카 지수 한번 보죠. 아메리카 지수는 다우가 어제 한 1.4%, 나스닥 한 1%, S&P 한 1%. 필라델피아가 좀 약했던 거죠. 예, 요것도 제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브라질이나 멕시코, 이런 쪽은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선진국들이 이제 완전히 그냥 예, 선방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신흥국들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예, 요것도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힐러리의 패배로 그러니까 힐러리의 어떤 약가 인하의 우려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힐러리가 패배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거죠. 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어제 한 6%, 그리고 바이오젠 8%, 셀젠도 어제는 한 10%, 최근에 그리고 밀란이 악재가 좀 있었는데 밀란도 어제는 기술적 반등이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5%, 이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제 오바마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정책이 이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 트럼프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게 헬스케어 관련돼서 어떤 정책이 폐지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요 관련된 섹터들은 좀 약했다. 예, 요런 헬스케어 요런 시스템 관련주들 있죠. 요런 것들은 좀 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과 마찬가지로 금융권 sek터들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이제 은행으로 치면은 은행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금융주 중에서 은행 비중이 큰 웰스파고 요런 기업들도 어제는 좀 많이 올랐고 5% 이상 올랐으니까. 그리고 JP모건, JP모건도 한 4%,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 5%, 그리고 시티은행, 시티그룹이죠. 요것도 어제 많이 올랐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모건, 다 얘기했죠. 골드만삭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알코아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고요. 캐터필라, 이런 산업재 섹터들. 왜냐면 트럼프가 이 어떤 화력 발전, 그리고 석유 산업들, 이런 산업들 있잖아요. 옛날 산업들, 이런 산업들을 좀 더 키워야 된다. 예, 요거를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약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재 섹터들이 반등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증시 상승할 때 필라델피아가 약했잖아요. 어제 증시 이제 뉴욕 증시에서 IT 섹터들이 좀 약했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대선 공약을 하면서 여러 발언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던 것들, 토론회에서 발언했던 것들 중에 IT 기업들이 좀 버블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니까 IT 기업들은 좀 약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는 알파벳이라든지 요 IT 기업들 중에 소프트웨어 포함입니다. 알파벳은 구글이잖아요. 페이스북, 그리고 MS 같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알리바바, 애플, 인텔 이런 쪽은 어제 지수 상승하는데 거의 완전 왕따를 당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IT 기업들이 좀 꺾였는데, 최근에 올 하반기를 거의 이끌었던 게 IT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이제 오바마 시대에서 트럼프 시대로 바뀐 거니까 우리가 요 전략을 다시 한번 또 짜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어떤 힐러리로 인해서 피해를 본 기업들, 그리고 이 트럼프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도 해외 시장도 지금 그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차츰차츰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 증시도 한번 보죠. 아시아 증시는 어제 뭐 진짜 많이 빠졌죠. 코스피도 어제 뭐 2% 이상 빠졌으니까 제가 1900 후반에서는 뭐 코스피 크게 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힐러리가 됐을 때 가정이었죠. 이제 근데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충격은 좀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1900포인트 부근에서는요. 우리가 1800이 무서워서 베팅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1900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어떤 우리나라 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갖고 있는 국가 경쟁력 모든 걸 다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코스피 1900이라는 가격이. 이거는 뭐 그냥 싼 게 아니라 뭐 글로벌적으로 비교해도 굉장히 싼 굉장히 튼튼한 그런 국가인데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고 코스피는 뭐 1900포인트에서는 저는 아무리 뭐 어떤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뭐 그렇잖아요. 뭐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을 거고 피해를 보는 뭐 산업이 있겠죠. 그러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한테 전체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분명히 좋아지는 기업이 있고 안 좋아지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1900포인트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이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보죠. 이런 선진국 기업들은. 그리고 홍콩 항생, 뭐 이제 홍콩 H지수, 그리고 대만 기업들. 대만 기업들은 미국 내 이제 수출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IT 베이스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피해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IT 쪽으로는 좀 우호적이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뭐 거의 뭐 일본 대지진 일어났을 때처럼 완전히 쓰나미 일어났을 때처럼 거의 뭐 그냥 전 종목이 다 폭락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냥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수출주들부터 그 내수 인프라 기업들 그리고 왜냐하면 환율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화학주들도 마찬가지고 뭐 제약주들 마찬가지고 안 빠진 게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다 같은 경우가 어제 한 7% 이상 좀 빠졌고요. 뭐 히타치, 뭐 닛산 이런 것들 다 6% 그리고 금융주들, 뭐 노무라증권 이런 것도 다 6% 이상. 뭐 토요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소프트뱅크 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니콘 이런 기업들 다 이제 완전히 그냥 폭락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이제 피해를 좀 본 거고 오늘 이제 새벽이었죠. 새벽에 이제 유럽 증시랑 뉴욕 증시랑 좀 선전을 좀 해줬기 때문에 일본도 엔화가 완전히 강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좀 회복을 좀 했거든요. 새벽에. 그러니까 뭐 일본 증시도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해가 좀 버텨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25% 마감을 좀 했습니다. 1958포인트로 마감했고 시가총액은 1300조가 깨지면서 1273조로 마감을 했다. 상승 종목 67개. 거의 뭐 트럼프 관련돼서 뭐 방위산업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 외에는 거의 다 그냥 폭락하는 800개 이상 빠졌으니까 개인과 외국인이 한 거의 둘이 합쳐서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 물량을 기관 혼자 다 받았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많이 좀 들어왔다. 전 종목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보죠. 뭐 다 빠졌으니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코스닥은 어제 장중에 한 580까지도 급락이 나왔는데 좀 막판에 좀 회복을 하면서 이건 너무 투매였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한 3.9%까지
예, 좀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90개 정도 올라갔고요. 예, 1000개 이상 좀 빠졌으니까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인이 어제는 투매가 뭐 1300억 정도, 그리고 그 물량을 기관 위주로 받았는데 외국인도 어제는 매도는 아니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이 수급이 좀 더 낮죠. 코스피보다는 어제는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전 종목이 다 하락을 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좀 보세요. 코스닥도 빠질 때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그러니까 뭐 지금 코스닥이 악재가 많아요. 악재가 많아서 제가 뭐 8월, 9월 뭐 내내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코스닥은 이제 700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때 700포인트에서도 얘기해드렸고 690포인트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급락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브렉시트 저점을 브렉시트 때에 그 하락했던 그 저점이 깨지고 이탈을 좀 했는데, 일단은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비중이 많단 말이죠. 제약 바이오 비중이 많고 거기에 의료기기 이런 쪽 섹터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시가총액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코스닥도 여기서는 바닥을 좀 다지고 어떤 투자 심리가 좀 회복할 수 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어떤 힐러리가 됐을 때보다는 좀 괜찮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도 한숨 돌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힐러리가 됐으면 코스닥은 저는 힐러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코스닥을 더 안 좋게 봤었는데 그나마 좀 나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 시황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당선, 자, 세계 양강, 미중 관계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까, 좀 요런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관계가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의 약탈자라고 이제 좀 표현할 만큼 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위안화 어떤 약세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이죠. 이런 것들도 많이 강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내 제품 뭐 관세를 좀 많이 매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시장에 사실 피해를 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생산 기지 같은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트럼프가 어떤 시장에 좀 협력하려는 그런 코멘트들도 어제 밤에 새벽에 많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우리가 크게 막 긴장하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관세를 막 부과한다 그래서 이게 또 너무 과하게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과하게 한다는 거는 미국 기업한테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미국 기업들이 비싸게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럼 미국 내 기업들도 반대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양쪽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만 좋을 거야 그러면 미국 국가는 좋겠죠. 근데 기업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 트럼프가 미국 기업에 뭐 어떤 피해를 주는 거를, 그리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를 원하겠습니까? 미국이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합의점을 찾을 거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완전히 막 독단적으로 그렇게는 하기 어렵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걱정해야 될 부분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완성품 업체들 있죠. 완성품 업체, 세트 업체들,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내에서 완성품 업체를 미국에서 많이 수출한다면 이런 거는 좀 괜찮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중간재 역할하는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은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보죠. 자, LG 디스플레이 맥스캐파의 힘. 자, 도입 뭐 10년 만에 매출이 좀 많이 늘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맥스캐파라는 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뭐 공장이 있으면 최대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다.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기존에 이제 설비가 있는데 요 설비를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어떤 증설하지 않고 최대한 거기서 생산 능력을 끌어올려서 생산량을 확대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게 LG가 지금 요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비용을 좀 절감시키고 뭐 좀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업체가 되는 건데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요것도 이 어떤 대표적인 수출주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이제 중국의 기업이 중국의 공장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는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런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디스플레이도 관세를 많이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기업이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둘이 1, 2등 하니까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대만이랑 일본 기업인데 미국은 디스플레이를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만약에 뭐 관세를 올리고 어떤 보호무역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미국 기업한테 굉장히 피해가 커지겠죠. 미국 뭐 디스플레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제 좀 이렇게 과하게 좀 빠진 건 뭐 좀 저는 기우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좀 되거든요. 디스플레이는 관심을 좀 갖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좀 요럴 때 이렇게 많이 어떤 악재가 있을 때 많이 빠지는 기업들, 뭐 피해를 보는 기업들, 근데 피해가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어떤 간접적인 피해를 볼 기업들은 뭐 너무 많이 빠지면 당연히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이런 거는 좀 관심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도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뉴스. 점포수 1위 편의점이죠. BGF 리테일, CU죠, CU. CU가 2위인 GS 리테일, GS25시 편의점보다 매출이 좀 뒤졌다 그러네요. 이상하죠? 점포수는 1인데 매출은 뒤지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 1등인 CU가 주요 거점에 이런 편의점이 없고,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 어떤 편의점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방에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 자리, GS25C가 어떤 편의점 하나하나 자리들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출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BGF 리테일보다도 GS25시 요 GS 리테일을 우리 회원님들이 만약에 편의점주들을 매수하고 싶으면 이런 기업들을 관심 갖고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의점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좀 많이 빠져야지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장은 지금 어느 정도 뭐 한계치까지는 온 것 같아요. 성장은. 왜냐면 이게 매출이 이제 크게 늘어나면서 작년과 작년에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올해도 그 상승 뭐 폭을 그 박스권 내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담배값 인상이 굉장히 컸던 거죠.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 거는 뭐 외형이 이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담배값 매출이 크게 이제 차지했던 거죠. 물론 뭐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나면서 어떤 도시락 수요라든지 이런 간편 도시락 이런 것들 매출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편의점은요 기본적으로 담배 매출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담배 사러 가면서 뭐 과자도 살 수 있고 음료수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담배 판매가 안 되는 이런 편의점들은 굉장히 매출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를테면 뭐 20%한 해에 성장을 했다. 그러면 그게 담배값 요인이 뭐 한 10% 이상을 차지했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20%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담배값은 지금 정해졌잖아요. 예. 2015년에 올려서 지금 이게 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은 그러면 뭘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뭐 점포 수가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 어떤 편의점 수요가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 도시락 수요가 더 늘어나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로는 이제 더 이상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올해의 이 어떤 성장 그리고 내년까지 어떤 성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박스권 매매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사는 거죠. 내려갈 때. 음, 자, 네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자동차주들이 지금 수출 날벼락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후폭풍이죠. 근데 요건 이렇게 보세요. 자동차는 현대차는 미국 내 공장이 있어요. 미국 내. 그러니까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사실은 현대차는. 예. 왜냐하면 뭐 관세를 매긴다 그래도 현지 공장에 있는 것들은 관세가 없이 자유롭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괜찮은데 기아차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아차도 물론 공장이 있어요. 예.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이 생산 캐파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근데 미국은 시장이 좀 크잖아요. 시장이. 예. 시장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물론 뭐 현대 기아가 미국 내에서 많이 팔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100대 판다. 그러니까 100만 대 정도 판다 그러면 그래도 이 미국에서 찍어낼 수 있는 물량이 100만 대는 못 찍어내기 때문에 그 수출로 많이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70만 대 정도는 수출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거고요. 근데 기아차는 그보다도 더 낮아요. 기아차는 이 어떤 생산 능력이. 그래서 기아차가 그래서 그 멕시코에 공장을 준공을 하고 멕시코가 이제 미국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운반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또 싸고 그래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보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낫기 때문에 멕시코 공장을 준공을 한 거죠. 근데 요게 좀 피해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아차 입장에서. 그래서 기아차 우리가 자동차주들은 기아차와 현대차가 좀 다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현대차가 조금 더 낫겠다 싶습니다. 근데 자동차주들은 우리가 앞서서 유럽 증시에서도 봤던 것처럼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회원님들. 자동차 기업들은 좀 피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자동차는 미래의 불확실성도 많고 현재 업황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또 됐으니까 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 한번 보죠. 자, 수출, 주력, 전자업계 환율 관세 파고에 우려가 좀 된다. 좀 이렇게 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가전도 많이 팔잖아요. 미국에 우리가 핸드폰도 많이 팔고 뭐 반도체 이런 뭐 디스플레이 이런 부품들도 많이 수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뭐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리면 삼성전자나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미국 내에 판매하는 비중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뭐 북미 시장이 워낙에 이제 뭐 크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좀 피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예, 그래서 뭐 TV라든지 모니터,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것들 만드는 세트 업체들은 좀 피해가 좀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부품주들 있죠, 부품주들. 예, 부품주들은 제가 봤을 땐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왜냐면 애플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또 PC라든지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반도체만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뭐 전 세계 디램 시장을 75%가 한국이 차지하니까. 그렇잖아요. 한국산이잖아요. 다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 아닙니까? 근데 뭐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뭐 관세를 많이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세트 업체들과 우리가 부품 쪽이랑 좀 다르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고, 예, 요거는 뭐 같이 빠지는 것들은 옥석이 좀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죠. 자, SK 바이오랜드 식품 원료 마스크팩이 이제 뭐 성장을 이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겠죠. SK 바이오랜드가 이번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외형도 좀 성장을 했고, 예, 뭐 뭐 사업부가 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 기업은 뭐 좀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관심을 좀 갖고 많이 보시고요. 예,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장품도 만들고 식품 원료 이제 공급을 많이 하는데 이게 경쟁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떤 비싼 예, 고부가 가치 어떤 원료를 좀 공급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런 그 특성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뭐 한방 재료 같은 경우는 이 다른 국가의 어떤 경쟁 기업들이 따라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런 뭐 종주국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어떤 가치가 좀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을 좀 갖고 보시고요. 요 기업을 바이오랜드, SK 바이오랜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SKC가 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거든요. 요 기업까지 같이 좀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자회사 어떤 수혜를 좀 톡톡히 볼 수 있는 예,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 뉴스. 자, LG 이노텍 듀얼 카메라 모듈 성장 양호.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부품 섹터죠. IT 기업들. LG전자에 이제 카메라 모듈도 납품하고 애플의 카메라 모듈도 이제 공급하는 이런 기업인데 요 기업은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예. 내년에도 더 좋아질 수 있고 왜냐면 이게 이 모바일 쪽 카메라 모듈 예, 그러니까 듀얼 카메라죠. 듀얼 카메라를 공급했던 업체가 소니가 있었는데 소니가 그 사업부를 지금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LG이노텍이 혼자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좀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대세가 뭐 애플도 아이폰도 지금 듀얼 카메라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LG는 그보다 더 빨리 듀얼 카메라를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과 뭐 삼성, LG 뭐 이쪽이 이제 프리미엄 폰이 듀얼 카메라를 장착을 하면서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이끈다 그러면 중국산 이런 기업들 있죠. 그보다 좀 더 낮은 어떤 보급형 이런 핸드폰들 이런 것들이 듀얼 카메라 장착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어떤 물량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LG노텍이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고 LG노텍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저렴하게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부품 섹터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둘이 비교할 수가 있는데 저는 LG이노텍이 훨씬 더 좋다. 이거는 그리고 이 어떤 듀얼 카메라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고 회원님들 관심 갖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뉴스, 마지막 뉴스죠. 날 잘못 잡았네. 두산 바켓 트럼프 쇼크에 뭐 공모 흥행에 실패했다 그러는데 제가 요거 어제 얘기해 드렸죠. 두산 바켓은 살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면서 공모청약에 참여를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쇼크에 공모응행 실패했다고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무슨 트럼프 때문에 두산 바켓에 공모를 실패합니까? 그냥 두산 바켓이 안 좋으니까 안 사는 거죠. 경쟁력이 없어요. 제가 어제 얘기해 드렸잖아요. 두산 바켓은
일단 두산이라는 그룹 자체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예. 예, 제가 두산이라는 기업은 제가 매매를 안 해요. 예. 두산 그룹 전체를 매매를 안 합니다. 예, 두산인프라, 두산중공업, 두산바켓, 두산건설, 두산엔진 뭐 이런 기업들 다 경쟁력이 없어요. 저는 이 기업은 망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나중에 없어진다. 두산이라는 기업이. 근데 뭐 워낙에 좀 역사가 있는 기업이니까 많이 버티겠죠. 근데 점점점 안 좋아질 거고 점점점 이 어떤 돈 벌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바켓은 뭐 이런 기업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안 좋겠죠. 근데 두산바켓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장하더라도 관심 갖지 말고 우리 회원님들 이런 거 관심 갖지 말고 다른 거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 그거 관심 갖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지금 관심 갖지 마세요. 신규 상장 종목들.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고 검증된 기업 중에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그거를 이용해서 돈 벌 생각해야지 지금 뭐 신규 상장하는 거 달려들어 가지고 뭐 한 방을 노리겠다 이런 거는 욕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는 이 부동산 재벌 아닙니까? 부동산 개발하면서 돈 많이 번 사람인데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어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건설 장비 뭐 이런 중장비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두산바켓이 공모에 실패했다는 거 얼마나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트럼프 정책이랑 잘 맞는 기업이에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다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정말. 그쵸? 그거를 우리 회원님들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매매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회원님들 아무튼 뭐 오늘 시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 부자 되는 절제 주식투자연구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 절제